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미국 이란 전쟁 긴급 대응 정리입니다. 미국 이란이 지금 정말 격하게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상황이 해결되고 나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될지 좀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집중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까지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좀 응원해 주시고 영상 찍는데 힘내라고 댓글 달아주는 거 다 읽고 있습니다. 그 댓글 덕분에 제가 매일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짧게라도 댓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최근에 제가 얘기했던 이 주말 특강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2026년 마지막 남은 제가 봤을 땐 대세 상승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특강 언제 하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상위입니다. 일단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상당히 혼조세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메인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지만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오늘 메인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 실제 영업이익이 한 40조에서 40조 중반, 많게는 한 50조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45조쯤 생각했는데 모든 걸 뒤엎고 57조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높게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좀 급등이나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윗꼬리가 슬슬슬 달다가 오늘 음봉까지 빠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시장이 조금 별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좀 밀린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한 57조는 나와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250조 이상이 기대가 된다라는 게 반영이 된 게 현재 주가다. 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을 거니까 계속 올라가겠네? 이게 아니라 이게 이미 반영된 게 현재 주가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계속 흐름을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이제 같이 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왜냐면 뭐야,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으니까 SK하이닉스도 그러면 잠정 실적 발표하면 실적이 좋겠네,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면은 코스피의 2배수죠. 오늘 코스피가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2.7% 정도, 그러니까 1.3% 4%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예상보다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 것보다 뭐 그렇게까지 변동성이 크진 않았다, 좀 실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NXT, 그러니까 대체거래소에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삼천당제약의 기술인 S패스라는 기술력이 있는데 그거를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밋이라는 이 기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더라. 근데 그 서밋이라는 기업의 지분도 없더라. 이거는 오직 계약만으로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분도 없는 회사에 기술력이 거기 가 있다라는 건 무슨 상황이지? 막 이런 갑자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삼천당제약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뭐 이게 계약상에서 또 특허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직접 한번 깊게 열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러기 때문에 또 해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일단 하한가가는 같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200입니다. 이건 코스피의 1배수고요. 오늘 1.25% 상승을 했습니다. 뭐 크지는 않았어요. 사실 오늘 증시가 상승했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삼성 ENA고요. 이건 LNG 플랜트 쪽이고 확실히 이쪽이 좀 강한 모습이죠. 대체 에너지, 그 다음에 LNG 시설에 대해서 좀 다양화가 필요하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00 선물 인버스 EX 곧버스죠. 네, 오늘 곧버스는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2배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3% 올랐으니까 뭐 2.3% 정도 하락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LIG 넥스원이고 이제 방산이죠.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3%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주항공 쪽이 전체적으로 좀 올랐어요 오늘.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에 이 버진 갤럭틱이라고 이 미국의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이 우주 여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받는다, 다시 판다 티켓을 얘기를 하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내 우주 관련된 기업들도 좀 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LNF는 2차 전지죠.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 이유는 ESS에 대한 기대감, 데이터 센터 추가로 이제는 우리가 휘발유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기차 타야 되나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쪽 2차 전지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그래도 이제 뭐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흐름이 강했어요. 풍산홀딩스, 이거는 이제 풍산 이번에 이 분할을 해서 이 방산 쪽을 인수합병을 누군가가 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LIG도 나는 들어가겠다, 나도 사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풍산홀딩스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이랑 뭐 해가지고 나도 사갈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어요. 관련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대우건설은 최근에 원전으로 움직이는데 뭐 큰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나 인수전에 뛰어들어서 나도 살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 이거는 하락 1배수 해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죠. 딱 오른 만큼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시장이 좀 눈치 보는 흐름이었다.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런 눈치 보는 시장이 나왔느냐. 그게 이제 결국에는 대외적인 요소가 되게 강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총정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렇다면 외국인은 지금 뭘 사고 뭘 팔고 있을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외국인이 그래도 SK하이닉스를 좀 샀어요. 5,400억이면은 정말 오랜만에 좀 산 겁니다. 유의미하게 꽤 많이 산 거예요. 외국인이 웬만하면은 반도체 최근에 안 사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를 그래도 좀 샀구나 생각하면 되고, 아마 실적이 좀 좋을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3천당 지약 있는데 뭐 크게 유의미하진 않고요. 기관이 오늘 삼성전자를 1,600억 정도 샀습니다. 근데 많이 사지는 않았다. 나머지는 의미 없고, 개인이 오늘 인버스를 샀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좀 샀구나 볼 수가 있고, 그럼 외국인은 뭘 팔았을까? 외국인은 뭘 팔았나 보니까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외국인은 최근에 삼성전자를 조금 샀었는데 그거 그대로 그냥 던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별로 안 좋아요. 항상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물량 덜어내고 항상 안 좋게 좀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제가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의 물량이 맨날 쏟아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오늘 한 900억 정도 팔았는데 뭐 크게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오늘 개인이 4천억 팔았고 이거를 그대로 외국인이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외국인이랑 개인이랑 물량을 주고받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한 물량을 한 6천억 가까이 매도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별로 안 좋아하고 오늘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던졌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 좀 움직임이 있나? 이 부분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설명드릴 건 뭐냐면,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총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이번에 이란이 10개 항에 대한 평화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야, 너네가 이거 지켜주면은 우리가 종전할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첫 번째, 이란이 다시 공격받지 않을 것이란 보장. 다시는 때리지 마. 단순한 휴전이 아닌 영구적인 전쟁 종식. 그러니까 우리는 2단계에 걸쳐서 휴전하고 종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전쟁을 아예 처음부터 끝내고 싶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종식. 야, 이스라엘 공격 그만해. 이란에 대한 모든 미국 제재 해제. 지금 이란의 이 동결된 자산이나 아니면 이란의 이 원유에 대한 이 경제 제재가 들어가 있죠. 그거 다 해제해달라. 그리고 이란 동맹 세력에 대한 모든 영내 교전 종식. 그래서 이란에 도와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후티 반군이나 이런 사람들이랑도 공격하지 마라. 그 다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양을 개방하는 걸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란한테 원하는 거는 원래 핵무기를 없애는 거고 농축된 우라늄을 폐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해협을 개방하겠다. 갑자기 이 협상 대상이 해협이 됐죠. 이란은 선박당 200만 달러의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0만 달러면 한 30억이죠. 30억?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해당 통행료를 5만가 분배하겠다. 5만이랑 최근에 꽁짝꽁짝한 이유가 이거 같이 돈 벌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한 규정을 제공을 하고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를 배상금이 아닌 재건에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두드러 맞았으니까 그 두드러 맞은 거 이걸로 우리 퉁치자. 그리고 너네가 만약 종전해주면 우리가 개방해줄게. 그 대신 돈은 내야 돼. 상당히 이기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미국이 받아줄까?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고개를 숙일까? 이란도 사실상 핵무기를 포기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고개를 절대 숙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이란의 순교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이게 결국에는 순교 정신입니다. 시아파 3대 이맘, 그러니까 지도자입니다. 후세인이 카르발라 전투에서 압도적인 병력의 다수파 군대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죽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아파에게 후세인의 죽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싸우다가 죽겠다라는 절대적인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순교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순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슬람 혁명 당시에 그 당시 이제 친미 정권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 친미 정권을 밀어내기 위해서 그 당시 비무장 시민들이 군대의 총칼에 앞에 몸을 던지면서 순교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순교로서 이란을 지켜내는 행동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순교 정신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종교적으로 나는 싸우다가 그냥 죽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아랍어로 순교자를 뜻하는 샤히드는 목격하다 또는 증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라의 그러니까 실제 이 기독교로 따지면 하나님인 거죠. 현존과 진리를 직접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이슬람교는 지금 현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놀다 가는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현생은 엄청 짧고 그 현생이 끝나고 나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그 영생에서 내가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이런 거를 현생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했고 얼마나 이 알라의 말을 잘 따랐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알라한테 내가 이 순교를 했다라는 거는 나는 목격하고 증언했다라는 뜻이고 그럼 충분히 영생을 얻을 때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현생에 물론 다들 되게 미련이 있겠지만 이슬람교의 정신에서는 현생은 짧아요. 너무 짧고 진짜 내 삶은 영생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교 정신에 의해서 이슬람은 특히 이란은 절대 과거에서부터 이런 핏줄이 고개를 숙이는 핏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현재 미국은 상태가 어떤가? 미국은 좀 봐줄까? 미국의 요구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이미 확보한 핵 능력을 없애고 핵무기 가지지 말고 이란 영토 내에서 핵물질 농축하지 마라. 그러니까 핵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호르무즈 해협은 그거는 사실 이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핵을 다 포기하는 게 미국의 요구인데 이란은 과거 핵이 없던 이라크와 포기한 리비아의 최후를 봤습니다. 결국에는 다 수청당했어요. 그걸 보면서 결국에는 이란도 수청당할 텐데 과연 이거를 포기할까?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미국도 핵 포기 없이는 이란과 협상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지상전이나 아니면 최후 전투가 이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요 지도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란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모스타바 하미네이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죠. 오히려 혼란스럽게 쉽게 전쟁에 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지도자들이 다 사망했기 때문에 그걸 좀 중심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란이 싸우더라도 중장기전으로 이어질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미국의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르그 섬 공습이 지금 2026년도 4월 7일 시작이 됐고요. 미국이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터미널인 하르그 섬 군시설을 전격 공습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협상 시한은 7일 오후 8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8일 오전 9시인데 그걸 몇 시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체 원유와 유제품 수출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요충지가 하르그 섬이고 여기를 공습하겠다라는 거는 이란의 돈줄을 끊겠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번 공습으로 수출 시설이 완전히 파괴될 경우 이란의 에너지 산업은 회복불능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되고, 사실 이란은 에너지 산업이 전부입니다. 얘네들은 이걸로 돈을 버는데 이거를 만약에 박살내고 이거를 내준다? 그럼 이란은 그냥 나라가 이미 망했지만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미 공습이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오전에 이스라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철도에 그리고 기차 주변에 있지 마라. 자꾸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이 했거든요. 경고를. 그게 뭔 소리예요? 기차나 철도를 부시겠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실제 경고를 하고 부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로 부시더라. 이란 교통 인프라 공습입니다. 이란 곳곳에 교량과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공습당하기 시작했다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고요. 미국, 이스라엘 이 커션 지역의 야이아어버드 철도 교량을 공격을 했고, 이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순교하고 3명이 다쳤다. 이란 중부 곰 외곽의 교량 북부 가즈빈의 철도, 테헤란 서쪽의 카라지의 철도도 폭격받았다라고 보도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철도에서 벗어나라, 철도의 근처에 있지 마라 했는데 진짜로 철도를 폭격하고 주변에 이 대부분의 이제 이 교통 인프라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움직이게 하고 돈줄 끊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은 지금 진짜로 이 협상 시한이 끝나기 전에 싸움을 시작했구나,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 그래, 싸울 수 있지. 근데 이제 지상전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해요. 지금 이 미국의 해병대가 중동에 가 있는 상태고 그 중동에서 지금 지상전에 들어가냐 마냐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지상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중동 지역 병력을 증강하면서 현지에 배치된 미군 규모가 5만 명 이상이고, 미 국방부는 육군 정예 전력인 82 공수사단 2,000명도 중동에 파견이 돼 있고 이란 타격이 가능한 사정권 안에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수가 뭐예요?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침공하는, 그리고 밑으로는 해병대가 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병력은 이란의 원유 수출 핵심 거점인 페르시아만 북부 하르그 섬 장악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거론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격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그냥 아예 장악해버리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폭격이 아니라 지상전까지 이어지면,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할지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왜? 지상전에 들어간다 하면은 꽤나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격만 할지 아니면 지상전까지 들어갈지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게 뭐냐? 제일 메인은 이겁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가 더 중요하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끝났다는 거는 미국이 이겼다는 소리예요. 그럼 미국이 이기면 어디가 구조적으로 성장이 나올까? 메인은 에너지, 그것도 대체 에너지 중심으로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 중심으로 투자라든가 아니면 성장이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공습받은 LNG나 유가는 단기간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단순히 그냥 이 공격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실제 시설이 박살났습니다. 그럼 그 생산 시설이 단기간에 건설이 안 되거든요. 그럼 단기간에 유가나 천연가스가 떨어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알래스카 LNG 개발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LNG 터미널 관련 기업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기업들 계속 보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전쟁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대체 에너지 개발이 중요해지는 시기로 미국은
이 대미 투자 원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전 ETF 쪽 관심을 계속 두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풍력, 태양광 개발에 꼭 필요한 게 ESS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소재 기업들. 그래서 2차 전지 쪽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전쟁이 끝나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할 확률이 높다라 봐요.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전쟁이 끝났다, 좀 해결된다, 그럼 이쪽 흐름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 미국 이란 관계가 어떻게 해결되냐에 따라서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꼭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좀 불리하거나 위험하거나 무서우면 피하는 게 맞아요. 피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아니면 좀 안정되면 그때 이제 좀 천천히 접근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급한데 내릴 것 같으니까 인버스, 오를 것 같으니까 레버리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전하기 전까지는 천천히 그냥 관망하고 지켜만 보는 게 나을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시장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뭐 하루는 급등하고 하루는 급락하고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지만 평일에 좀 못 보고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큰 방향에서 길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2026년 저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대세 상승 마지막 이 버블의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과거 2000년도 버블처럼 버블의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 전략이 나는 궁금하다. 나는 이 전략에 대해서 같이 알고 싶고 타이밍을 같이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평일에 제가 이 강의를 하면 많이 못 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말 저희가 토요일입니다. 4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가 2026 대세 상승 버블 기회에 대한 이 전략 총정리 강의를 이제 저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유튜브 내한 라이브를 켜서 제가 특강 진행하니까 무료거든요. 시간 맞춰서 그냥 전원 다 참여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남은 대세 상승의 이 타이밍을 같이 언젠지 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당일 상승이 기대되는 뭐 종목들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 저희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 없고요. 입력할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고 받아도 사실 쓸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을 무료로 설치하면은 그 대신에 저희가 중요한 글을 쓸 때 쓰고 난 다음에 푸시 알람을 보내드려요. 그거에 대한 허용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바로 허용하시겠냐 뜨거든요. 허용 바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푸시 알람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무료로 어플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특강을 이제 올려놨어요. 어플에다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들어가면은 맨 위에 2026 100% 대세 상승 마지막 기회 총정리해가지고 저희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저희가 이틀 합니다. 4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2026년 대세 상승 기회 총정리, 이게 제일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일요일에는 50% 상승 주도주 최저점 매수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법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 이틀 연속 진행하는데 시간 없다 하시면 토요일 오전 10시가 너무 중요한 특강이니까 하시고, 리얼 주식 유튜브에서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저는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가 4월 7일, 6일, 3일, 2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수혜 리포트에서는 제가 만든 리포트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전부 다 무료예요, 여러분들. 그냥 다 자료로 받아가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저희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를 제가 장전에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그 다음에 관련주까지 전부 다 무료로 정리해서 장마감하고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꼭 매일매일 전부 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말 토요일 이번 주입니다. 오전 10시에 있는 2026년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이 대세 상승,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무료 특강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전원 다 저희 리얼 주식 유튜브 본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니까 특강 전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이브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유튜브 열심히 커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바라고요.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니까 댓글 꼭 짧게라도 달아주시고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고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